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는데요. 이 영결식은 어떤 절차일까요? 영결식은 고인에게 영원한 작별을 구하는 의례인데요. 특히 국장이나 시민장에선 영결식이 중요한 절차로 여겨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고인의 죽음을 추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고인의 숭고한 삶을 돌아보고 고인의 뜻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221년 전 정조의 책문이 공개됐습니다. 호남 지역 인재 등용에 관심을 표현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책문은 무엇인지 뉴스링크에서 짚어봤습니다. 책문은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였습니다. 임금이 직접 출제했고요. 시국 현안의 대책을 묻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폐단도 함께 생기니 이에 대한 대책을 논하라. 세종에 출제한 문제였고요. 그대가 공자라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는가. 종종은 이런 책문을 내놨습니다. 선비들의 학문적 깊이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죠. 예나 지금이나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에는 많은 고민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의 음력 설격인 춘절 맞이가 한창입니다. 무려 30억 명이 고향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춘절은 어떤 날일까요? 중국에선 음력설을 춘절이라고 부릅니다. 음력설은 1년의 시작인 동시에 봄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중국에선 설날을 봄절기, 춘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국의 영향으로 음력설을 쇠는 아시아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선 베트남도 있고요. 또 말레이시아에도 음력설이 있습니다. 반면 가까운 일본은 양력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라마다 명절 시기와 풍습은 다르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비슷하겠죠. 가족들과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대한제국은 왜 패망했을까요? 일본은 어떻게 조선을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군사력의 차이였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신흥 강국으로 부상했던 일본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죠.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우월적 지배권을 확립한 일본은 1902년 당시 세계 최강의 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보기 좋게 무력화시킨 것이죠. 1897년 뒤늦게 근대국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 황제는 러시아 교관을 초빙하고 또 프랑스 등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해서 신식군대 3만 명을 양성하고 또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등을 설립했지만 해군력에 있어서는 일본과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우리 대한제국은 변변한 함대 하나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군대국가 출범을 알렸던 영종제 시대부터 군수산업을 육성하고 또 군비력을 증강하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군수산업은 결코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종으로서도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88개 사단, 또 550만 명의 육군과 240만 명, 74만 톤의 해군력을 보유했던 일본은 패망 이후 미군에 의해서 군사력 자체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그러나 1950년 경찰 예비대 창설, 또 보안대를 거쳐서 1954년에 육해공 자위대가 창설됐죠. 야금야금 국방력을 증가시켜서 지금은 세계 8위의 군사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광개토대왕함을 위협했던 일본 초계기 P-1은 중국 잠수함의 천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F-15 200여 대와 F-2 전투기, 또 F-35 전투기 등 세계 최고의 전투기들로 무장된 일본의 항공 전력.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함 8척 체제와 또 10기 체제의 첩보 위성 실력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적도 자세하게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죠. 완성 단계에 돌입한 3단계 미사일 방어 체제와 미국의 오하이오급에 버금가는 일본의 소류급 핵 잠수함. 핵 보유 국가는 아니지만 한 달 정도면 충분히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준핵 국가 일본은 한국은 물론이고요. 중국과의 군사력 비교해서 또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말만 스스로 방어한다고 하지 공격형 자위대로 변모된 지 오래됐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해군력은 아직 기동함대도 완성하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은 헬기 모함 4척과 이지스 구축함 6척, 구축함 30여 척으로 구성되는 4개의 호위대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해군력은 더욱더 벌어질 것입니다. 1902년부터 일본의 막강한 해군력이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중국 대륙과 또 태평양을 침략한 지 이제 100여 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일본의 군사력과 최전선에서 부딪히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절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강력한 구제역 방역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담화문 발표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설 연휴 기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됨에 따라서 정부는 구제역 확산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된 최고 수준의 방역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전국의 축산 농가, 축산 관계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1월 31일 어제 오후 6시 18시부터 2월 2일 18시까지 48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을 하였습니다. 둘째, 일시 이동 중지 기간 동안 축산 관련 시설 그리고 차량 등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소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소, 돼지에 대한 백신 긴급 접종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국의 모든 소, 돼지 가축 시장을 앞으로 3주간 폐쇄하고 소, 돼지 등 가축 사육 농가의 모임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 큰 피해를 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은다면 확산을 조기에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몇 가지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축산 농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꼭 방문을 해야 될 때는 차량 내 외부와 사람을 철저히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즐거운 고향 방문길에 불편하시겠습니다마는 이동 통제 초소에서의 소독 등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차량 소독과 이동 통제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해외 구제역 발생 지역을 여행하실 경우 축산 농가와 가축 시장 방문을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든 축산 농가는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매일 축사와 주변을 철저히 소독을 하여 주시고 전용 장화와 방역복 갈아입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설 명절 기간에도 24시간 비상태세를 유지를 하면서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즐겁고 풍요로운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낮부터는 바람이 잦아들면서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예년 수준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연휴 첫날인 월요일 낮부터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 설 당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등 또 한 번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본격 귀성이 시작되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은 다시 공기가 나빠집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챙기시고 되도록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막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 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동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와 대구 10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도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벌써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라고 하는데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구제역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차단돼서 우리 축산 농가들의 깊은 시름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TV 대한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